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오늘로써 꼭 1년 정도 지났습니다. 4선 오세훈 서울시정이 출범한 후 그간의 변화, 시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이 되었습니까?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되었습니까? 서민 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집 걱정 없는 서울은요? 24시간 365일 안전한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은요? 교통 소외 지역 없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관록과 능숙함을 내세워 당선된 시장께서 제시했던 이 공약들, 10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전보다 퇴보했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지난 1년간의 이슈들은 오히려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생이 엉망입니다. 서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시대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빚 돌려막기에 등골이 휩니다. 단기간 알바에 지친 청년들은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아이 낳기, 내 집 마련은커녕 아예 구직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둘째, 주거 불평등은 주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거 양극화가 재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이 침수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피해만 입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이제 또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 피해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반지하 주택 중 주거 이전이 완료된 곳이 작년 대비 1%도 안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작년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꽃다운 청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압살을 당한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분양조차도 안 되겠다면서 그들을 정치 세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얼마 전엔 새벽잠을 깬 시민들이 가슴을 웅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경보 참사라고 불린 44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3번의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문자의 내용이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이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들 못 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세훈 행정부의 문제는 정치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집 불 보듯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만 후벼 파고 있습니다. 또 대화와 소통, 타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극강의 여대 야소 속에서 자신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진 몰라도 온갖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인 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TV나 신문, SNS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 결정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다는 것은 지금의 서울시가 얼마나 일방통행식이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덥석 몇십 몇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곧바로 무리하게 편성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 핵심 중 하나는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그 중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사업 예산도 수백억 담겼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링, 서해 뱃길과 서울항 조성, 마리나 곤돌라, 수상 택시, 리버버스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논란 그 자체였던 무려 6천억짜리 한강 프로젝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엽점적으로 추진됐던 서해뱃길 조성 사업은 사업성 평가 결과 환경 파괴, 적자 논란, 공공성 훼손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돼서 전면 폐기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람선 운행을 위해 양화대교까지 잘라냈지만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새빛 둥둥섬은 특혜 논란과 시비에 휘말리면서 세금 둥둥섬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한강 토건 사업입니다. 막대한 한강 준설과 서울항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면서 부자들만이 한강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민간 투자를 확대하며 사업 특혜를 주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은 혈세 지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 약자가 동행하는 서울, 서민 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서울, 24시간 365일 안전한 서울,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 저는 시장님이 그리셨던 서울 시민의 꿈과 미래에 적극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비춰보건대 과연 그 미래가 도달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구스럽습니다. 저는 함께 더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진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충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뒤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사선 시장으로 당선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 1년을 평가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인식의 괴리가 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신가요? 예, 무슨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수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지는 것,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 자질에 대해서 지난 1년을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글쎄요,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다 평가를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책임을 지는 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지난 1년간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시장이 책임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책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안을 구체화시켜서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경계경보 참사로 서울시 전역에 대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죠? 예, 아까 박강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 순간 굉장히 망설였다고 그럽니다. 미수신 지역에 자체 발령을 하라라는 문구를 놓고 민방위 통제소에서 보내온 지령 내용을 놓고 3명의 직원이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저는 잘못된 매뉴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놓고 토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 매뉴얼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박강선 의원님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실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수는 분명히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전 광역 지자체에서 발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고민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잘 알겠고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의 결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제도에는 시장님 결재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경우에 일일이 시장에 결재를 요하게 되면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그럼 시장님도 대비책이- 문자 받고 하셨던 겁니까? 물론이죠. 예,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새벽부터 문자가 몇 번씩이나 오고 사이렌까지 울렸습니다. 경계경보라고 하면 비상 상황 정도가 심해서 무슨 일이라도 터질 수 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문자를 보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곧바로 연출됩니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를 두고 정부는 오발령이라고 하고 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실수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네, 니탁 공방으로 서로 책임을 초기에 면피하면서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추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당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좀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경계경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행안부는 서울시가 오발령을 했다는 문자를 보낸 거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미수신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발령을 하라,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우리 직원들은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 미수신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자를 통보한 쪽에다가 다시 물어볼 생각은 못했나요? 전화를 해서 물었죠. 물었는데 근데 뭐라든가요? 통화가 안 됐죠. 이게 뭡니까? 뉴스를 다 안 보셨군요. 그 상황은 이미 중계방송되듯이 다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뉴스는 시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챙겨봤고요. 네,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이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다는 걸 증명한다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뉴얼 부실에 이런 대한 책임이 제가 시장님께 설명을 있는 좀 건 드릴게요.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판단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제도,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중앙민방위통제소에서 그 해당 시도에 혹은 지역에 발령이 다 되도록 돼 있었어야 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서울 같으면은 수방사의 개입에 의해서 혹은 행안부의 개입에 의해서 판단이 개입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단되었던 민방위 훈련이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든 제도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럼 왜 태어냈죠? 그때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는 것처럼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루트, 군부대 요청도 없었고 행안부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발령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상공 뚫어서 대통령실 있는 용산 코앞까지 왔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스치듯 지나갔다, 이런 군 관계자의 말을 서울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원칙, 기준, 매뉴얼에 의하면 군부대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민방위 중앙 통제소에 요청이 있을 때에 서울시가 발령하도록 돼 있고,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시장님께서 북한 무인기 우리 상공 뚫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변명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자세를 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판단하실 것이,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서울시만 그럼 그것을, 작년에 알았으면 바로 고쳤어야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작년에 제도 자체가 군부대나 상대적으로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가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 두 기관의 요청이 없었던 이유가 그 두 기관도 북한 무인기의 출현을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이 뒤에 제도는 발각이 됐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발각이 돼서 이 요번에 문제됐던 거하고 그대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시에 국방부도 알아채지 못한 걸 서울시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사건의 위중함은 그때가 더 컸었습니다. 그때 부실한 점을 지금 알았더라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지금 바꿨어야죠, 의원님이 제도를. 지적하시는 사항은 국회에서 하실 일이지 이곳에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점으로 지금 정부에다가 그 재난안전 국방안보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면 작년부터 하셨다는 게 맞다는 그렇지 말씀을 않죠.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시작하신 부분은 서울시의 발령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대처하지 못한 것과는 그 논리적인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두 개를 혼용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선 두 개가 같은 사안입니다. 재난안전 시스템, 국방안보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부실한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패닉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만 띡 보내면 시민들이 서울시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누가 더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의원님의 사이렌이 질문이- 울리고 문자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문자 받고 대피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참사가 분명한 이 사안에서 시장님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무슨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대안이 나올 터인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뭐가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 하고 계셔요.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같은 답변을 하지요. 지금 제 말씀드리는 말을 내용은 이해를 못하셔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질문하는 답변은 별도로 계산하는 걸 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도 그렇게 답답하실 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피 장소나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그대로 보낸 겁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을 바꾸는 게 이번 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는 왜 같은 이유로 북한 논의를 하지 무인기가 못했냐는 출현했을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같은 답변을 이야기가 드리고 있는 왔다 갔다 겁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는 그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 순간을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 이 일과 연관을 시키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전반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제가 없죠. 비단 이것만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경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태원 참사 때와 판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있고 바로 난 직후에 시정 질문에서 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 기억나시는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기억나시는지 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시정 질문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답변했던 건 기억이 나고요. 그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무한 책임지신다 그랬죠.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 다 지신다 그랬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 그게 걸 정무적 바라십니까? 책임, 도의적 책임의 전부라고 어떤 보십니까? 책임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입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결단이죠. 어떤 결단을 정치적인 말하시는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태원 사태가 웃을 일입니까? 또 경강부회를 하시네요. 지금 이태원 사태가 웃을 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심도 있는 책임지는 자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사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오세훈 겁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눈물을 전혀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물쩍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 봐서 정치 집단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호도하면 괜찮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표현은- 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 어물쩍 작은 한 분향소 공간 하나 못 내줍니까? 어물쩍한 적 없고요. 지금 서울 광장에 만들어진 분향소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 불시에 점거해서 만든 불법 점거물입니다. 의원님도 지금 공직자십니다. 공직자시라면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시청 앞에 작은 추모 공간 하나 마련한 것을 불법이라면서 몇 번이나 철거 시도하고 3천만 원에 철거 달하는 시도한 적 변상금까지 없습니다. 부과합니까? 철거 시도한 적 없고요. 철거 시도했다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제자리에 있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무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매정하기 그지없군요. 매정한 것이 아니라 분통이 터집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과 도대체 왜 이태원 유가족들하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싸운 적 없습니다. 사선 서울시장이 보이는 공감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질 거며 안전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 약자와 일에 대해서 동행하겠다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저는 약자와 동행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족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런 형태의 분향소를 만드실 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만드는 것이 원칙에 협의에 맞고요. 임하지 않은 건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은 최대한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물어보세요. 서울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드리기 어려운 제안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계시는 건 유족들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유가족들께서 공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추모 공간 하나 한 걸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의원님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대표에서요. 팩트를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제안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가족을 대표하는 분들께 그 협상 권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대화에 임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그 무슨 점은 말인지 제가 이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 저희의 서울시의 노력을 그런 표현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참사 희생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책임을 뭘 졌는지 알 수 없는 시장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대규모 수해 참사가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망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총책임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신림동, 상도동 같은 저지대 반지하 주택은 똑같이 참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서울 지역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 어처구니 없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가구 중에서 1%가 안 되는 0.9%만이 주거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속도도 말도 못하게 더딥니다. 현재까지 총 약 2,600가구에서 대해서 매입을 신청했는데 계약 완료된 주택은 100가구도 안 됩니다. 올해 목표치가 5,250가구였는데 2% 성공하셨어요. 실질적인 대책은 회피하면서 무한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이 섞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뭐 위선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행정을 감정적인 하는데 게 아니라 시민의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시장님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분들을 주거 상향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충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제도적으로 국토부의 입장은 매입하는데 또 남 탓입니다. 또 1년 안에 개선하시겠다면서요. 비 피해, 1년 안에 수해 피해 그분들을 많이 다 안 나도록 하시겠다면서요. 1년 안에 그분들을 다 주거 상향을 시켜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작년에 보도된 것을 의원님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을 때 이렇게 씩씩 웃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듯한 태도를 자꾸 취해셔서 그러는 희화화할 겁니다. 만한 질문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웃깁니까? 왜 저는 감정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을 섞은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주택정책실 직원들이 1년 동안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행정이 달성할 어떻게 수 없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렇지 그걸 않-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작년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데 설명을, 어떻게 2%도 안 되는 그 설명을 달성률을 드리고 갖고 있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않습니까? 있겠습니까? 지금 40분을 질문 답변에 쓰시는 시스템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질문만 25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작하는데 웃으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어이가 아닙니까? 없어서 웃은 거예요. 들어보시고 어이없다고 판단하셔야죠. 시장님도 질문이 우습다면서요. 저는 우습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방금 그러셨어요. 지나치게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듣기 시작하면서 웃으시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님과 이 자리에서 두세 번 질문 답변을 해봤는데 참 그럴 때마다 굉장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간에 그러지 않죠. 그러면 다음 논제로 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질문한 거 답변 들으셔야지.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집을 그 지하만 매입하게 되면 그분들을 상향 조정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사서 B동으로 가시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것을 보장해드려야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주를 강제 이주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마음이 모아져야 이주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시는 동네에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국토부의 지침이 반드시 그 여러 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사야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에 그 많은 소유자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쉽겠습니까? 또 서울시가 살려고 하면 가격을 비싸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고치겠다는 의지를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어이없는 서울시의 발표입니까? 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이것도 말씀 들으셔야 들었고요.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제 시간입니다. 25분 제도를 택하셨으니까요. 그거는 저의 선택이었는데 제가 주도를 갖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시겠다는 건 존중하겠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답변으로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끝까지 들을 생각이 아니시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치 공세하러 나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시정 질문 오늘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신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못했는데요. 그만하라 하시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고 작년에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수립했던 것이라고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지 생각이 않습니다. 듭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저 역시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든 빨리 매입해서 이분들을 주거 상향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걸 무리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각고의 마십시오. 노력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정책 구형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때 통상 어떻게 진행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통상적인 과정을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엔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예, 어떤 사업을 상정해서 질문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도 이제 선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전 검토, 기본 계획 수립, 재정 계획 및 추계, 예산 편성하는 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이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시키고 수기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화와 소통 타협일 거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과 행정부의 당연한 역할일 겁니다. 절차적 타당성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절차들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착각인 듯한데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링, 서해뱃길, 서울항 조성, 마리나, 곤돌라 등 토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맞죠? 토건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서울링, 서해뱃길, 서울항 조성 이게 다 토건 사업 일종 아닙니까?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토건 사업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한강에 관심 많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구상 단계 수준으로서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거란 말씀을 들어서 놀랬습니다. 어떤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가 좀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사업에 얼마의 투입을 할 예정으로 산정하고 계신지요? 어떤 사업을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분류하고 계신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서울 시민들의 한강 공원에 대한 이용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5개의 선도 사업에 1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1조라는 사업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레동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위치를 옮겨서 여의도로 그 사이트를 옮겼는데요. 이거를 분류를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하면 그게 무려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사업의 장소만 옮긴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잘 알아들으실 텐데 액수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한 사업이냐,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걸 놓고 토론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포함한 55개 사업이 사전 검토, 기본계획 수립, 정책 타당성 검토, 재정 재원 계획 수립, 예산 추계,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서울을 임기 초에 글로벌 탑5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저의 구상을 말씀을 드렸고 시민 여러분들께 그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서울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서울 시민들은 휴식 공간이나 여가 공간이 정말 태부적인 도시에서 거주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면은 1시간씩 2시간씩 막히는 길을 뚫고 지방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러 내려가시는 그런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도 충분히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미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내사산, 외사산이고요.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0과 서울 둘레길 2.0을 계획을 하고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강 르네상스와 둘레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동의해 주고 계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은 어떤 각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크게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그런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지금 개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절차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데 말씀하신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엄청난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이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예산 추계,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파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건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자명되는 사업에 대해선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사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을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죠. 앞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 단계고 초기 개념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안 한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대규모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죠. 제 기억에 한강 르네상스와 연관된 게 이번 추경에 68억인가? 680억이 들어갔습니다. 680억은 적은 돈입니까? 6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조단입니까? 마스터 플랜에 1조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계획 수립에다가. 앞으로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 들어갈 재원이겠죠. 이번에는 68억 들어간 게 맞습니다. 1조 넘는 예산이라면 자꾸 1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2세종문화회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그 사업이 얘기도 이해했습니다. 하나가 4천억, 5천억인데 조단이라 1조라고 자꾸 하시니까요. 그게 1조가 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로 분류를 하신다면 되는 거지만 그게 꼭 1조 중에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1조가 넘는 재정에 대해서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민자 투자에 대한 사업 규모도 안 들어있는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죠. 한강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정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구체적인 실행 막짓습니까?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과의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마스터-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마스터 플랜과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거를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개념 당연히 계획이 해야죠. 이제 개념 계획이 나오고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면 개념 계획 단계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플랜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체적인 건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장께서 한강유역관리청장하고도 만나서 의논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교통 소외 지역에서 아까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를 주신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고 시민들의 수건이고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민간으로 하겠다, 재정으로 하겠다, 오가고 하는 논의가 5년, 예비 타당성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안 된다, 많이 안 탈까봐 못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1조 원에 넘는 돈으로 경전철 먼저 짓는 데 쓰는 게 어때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경전철 사업에 그렇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된다는 주장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면목선에 그렇게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야말로 서울 시내에 지금 교통 소외지역에 만들어져야 될 경전철이 8개, GTS까지 하면 10개 이상의 노선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노선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제도적인 장치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나 예타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갑자기 한강 르네상스와 비교를 하십니까? 과정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오세훈 이해가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덥석 1조를 넘는 돈을 55개 그게 사업부에 지금 걸쳐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셔놓고 그게 그리고 제 잘 추진 관심 중에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바로바로 추경 예산에까지 편성하시면서요. 그게 제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경전철 사업 역시 서울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물론 지방 동의합니다. 균형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물론 하고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목선을 비롯해서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구상했던 게 10년 전에 제가 시작인 시절에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걸 중단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분열하게 만든 건 전임 시장 때 일이고요.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에 시장님,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충원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토론회 공청회, 재원 마련, 기본계획 수준에서 막대한 예산을 절컥 쏟아붓겠다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계속 방점을 두고 화두를 내던지는 것이 서울링이나 곤돌라 이런 것들은 민간 투자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민자 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 투입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절차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어떤 표현이 그렇게 해석이 되셨는지 몰라도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과 민투 사업은 구분이 되긴 돼야 되겠죠. 이 사업 절차는 새빛둥둥섬과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별도로 한강사업 추진단을 만들지, 또 며칠 전에도 SH공사 사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SH공사의 그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한강랭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지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새빛둥둥섬과 같은 방식이면 안 될 겁니다. 새빛섬은 서울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진행했다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SH가 128억을 출자해서 지분을 무려 30%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새빛섬 주식회사에서 대출한 240억에 대해 SH가 보증을 섰고요. 적자가 매해 불어나서 새빛섬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 PF 대출 만료 하루 전에 984억 원, 1000억 원이 가까운 돈을 상환했습니다. 부채 총계가 1203억에 달합니다. 이것을 두고 최악의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변호사 단체가 민간 투자 사업 감시 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틀렸다는 건 아시죠? 그거 다 뭐가 무혐의 틀렸습니까? 나온 거 아시죠? 모르세요? 뭐가 틀렸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담겨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옛날 일과 최근의 일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셔서 지금 혼동이 생기시는데 혼돈된 거 없고요. 보도에 있어요. 나온 수치입니다. 있어요. 변호사 단체에서 얘기했던 거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감시 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감시기구 만든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글쎄 무혐의가 됐다니까요.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죠. 여전히 그리고 새빛섬에 지금- 대한 그리고 자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1200억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면 다 이해하시죠. 의원님처럼 호도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빚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 보증금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돈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건 돈 아니냐고. 근데 지금 그게 영업을 잘못해서 빚을 진 것처럼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호도한다는 총계가 표현을 1000억이 쓰는 겁니다. 넘어요. 그게 왜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박원순 시장께서 멀쩡한 시설물을 3년 동안 문 닫아 걸고 불 꺼놔서 생긴 적자예요. 그래서 이용률은 얼마나 됐는데요? 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마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절장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냐는 걸 지금 민간 말하고 투자에 있는 대한 겁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뜻이 서울링과 곤돌라 아니셨잖아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병폐가 지금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곤돌라 사업, 서울링 사업도 후임 시장이 멀쩡한 건 문 닫아 걸고 3년 동안 영업 안 하면 적자 납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위험성을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사실을 호도하다니요. 마치 민자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전 사업 그걸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문제가 없다는 있어서 겁니다.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왜 멀쩡한 걸 문 닫아 겁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죠. 운영률은 얼마나 됐는데요? 이용률은요? 그리고 그런 시설물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적자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전부 배제하고 마치 민투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바로잡는 겁니다. 민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서울림과 곤돌라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백하게 적자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라고 하면 될 일을 왜 세비섬을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비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세비섬에 대한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을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면 아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세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라고 다 옳은 게